TV조선은 3년, 채널A는 4년 조건부 재승인했습니다. 조건부? 나 그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봤을 때요. 총선 민의하고도 저는 배치되는 거라고 봐요. 총선 민의는 휘둘리지 말고 개혁해라에 난 가깝다고 보거든요. 예. 뭐 개혁만 들어 있겠습니까만, 예, 이게 물론 이제 그 방통위원들마다 생각이 다르죠. 김창룡 의원 청와대 추천이에요. 이분은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거부 주장했고, 안영환 알죠? 안영환 가끔씩 TV 잘 나오는 사람인데 이게 미래통합당 추천인데 조건 없는 재승인 주장했다 그러고, 민주당 추천의 허욱 의원은 조건 있는 재승인 뭐 이렇게 주장을 했다 그래요. 근데 난 이게 열받는 거예요. 한상혁 위원장의 말입니다. 올해로 종편 PP가 출범해 세 번째 재승인 심사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공정성과 공공성에 논란이 클 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에 한 번 더 자기 성찰의 기회가 됐을 것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심사했다. 이랬으면 취소를 해야죠. 그렇죠. 왜 자기가 기회를 한 번 더 줘요? 국민이 지금 총선을 결과를 봐도 국민이 심판을 정확하게 한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는 자기가 뭔가 대리적으로 대표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만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조중동 종편인데 조중동 눈치를 보고 있는 거야. 골 때리지 않아요? 나 이 상황은 뭐냐면, 물론 한상혁 위원장 입장으로 가보면 전혀 이해 못할 것도 없어요. 사실 논란이 되기 싫은 건데 국민의 뜻을 이런 식으로 변제시켜 버리잖아요. 아니 그리고 원래 지난주에 결정이 됐었어야 어. 됐는데 한상혁 위원장이 본인 1신상의 사유로 한 번 연기를 시켰단 말이에요.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미심쩍었어요. 굳이 이거를 연기를 할 만큼 누가 뒷목 잡고 있나?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거든요. 거기서 왜 결정을 하지 못하고 3일을 끌어서 결국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아니, 한상혁 같은 경우는요, 내가 진짜 열받는 게 이번 한 번도 깐 적이 없는데 문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을 시키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분의 원래 살아온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언론 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해라 이렇게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내가 봤을 때는 TV조선이나 채널A 중에 하나는 깠어야 돼요. 예. 둘 중에 하나라도 까서 한 묶음으로 들어있는 거를 버렸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제어가 조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건부 재승인을 두 차례나 연속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방통위원들이 걱정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조선 TV조선이든 채널A든 이게 이제 그 폐간이 됐을 때 폐지가 됐을 때 그 조직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다. 그러면 방송 시장의 그 일자리 문제나 어떤 그 실업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진짜 니나 잘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아니 그건 이 TV조선 하나가 없어진다, 채널A가 없어진다고 해서 방송 시장이 뭐 갈아엎어지거나 폭망하거나 그럴 일 없습니다.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서 인수하게 돼 있고 그 안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원래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쓰레기 보도를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보스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쓰레기 보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대로 된 사업자가 나타나서 제대로 인수해가지고 다시 경영을 하면 좋은 보도 만들게 돼 있습니다. JTBC 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쓰레기가 될 거라고 다들 걱정했지만 손석희 사장 하나 영입해가지고 좋은 보도 만들어냈잖아요. 지금 TV조선이나 채널A도 마찬가지라고. 그 회사 하나 살리고 말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럼. 니들이 뭔데 뭐 일자리 걱정하고 그래. 일자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걱정하고 있으니까 당신들은 당신들이 할 일만 제대로 하면 된다고. 왜 가짜게 다른 걸 넘보냐고 진짜. 이 방송 사업이라는 거는 원래 국가가 제공해야 될 서비스입니다. 공공 서비스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특허라는 걸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특허를 줄 거냐 말 거냐는 우선은 철저히 재량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승인을 했을 때, 승인을 하지 않았을 때 있어서의 공익하고 사익하고 안 했을 때 공익사익하고 비교해가지고 어느 쪽이 플러스가 더 큰지에 따라 하냐 마냐를 결정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중간 단계에서 조건부를 붙인 거거든요. 3년짜리 걸린 TV조선이 지금까지 법 위반 사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기한의 종기가 더 짧아진 건 맞는 거고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다 조건을 붙였는데 이제 어쨌든 정치적인 문제가 이 재량권 행사에 개입이 된 것은 분명하다. 예, 선거에서 선관위 때랑 비슷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래도
뭐 이번 선거나 이런 문제에서 제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 부담이나 철회권 유보가 붙어 있을 거예요.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철회권 유보라는 게 이네 이런 짓 하면 무조건 처리한다, 취소한다라는 게 다수 붙어 있을 것이고요. 부담이 붙어 있으면 야 이거 해라고 정해줘요. 그리고 나서 그걸 이행 안 하면은 처리를 시켜버리는데 이렇게 조건을 붙이고 나면은 이후에 그 조건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상당히 엄격하게 계속적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마다 우리가 문제를 제기해서 중간 철회를 시키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고 야수님 얘기하신 대로 그런 이익 형량을 해요. 그런 이익 형량을 하는데 말한 대로 안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인수하면 되기 때문에 이익 형량이 지금 하자가 생긴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예, 최근에 이제 민주당 앞선 거 되고 나서 열린우리당 이야기를 하면서 언론이 뭔가 방향을 이상하게 들더라고요. 국가보안법 폐지, 뭐 사학법 뭐 관련한 뭐 개혁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논란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론이 이상하게 틀더라고. 그거 이념 중심으로 가서 뭐 민주당이 열린우리당이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고 개혁을 하려면 확실히 해내야 돼. 완수를 해야 돼. 논란만 만들어 놓고 못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라고. 정치의 기본이에요 그게. 우리 지지층이 원하는 바. 내가 그 중도라는 걸 설명하면서 설명했잖아요. 실제로 중도는 없는 것이 숨어있는 샤이보수가 일부가 있었을 거고 이건 중도 아니잖아.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요때다 하고 표를 찍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무슨 일방적으로 보수만 찍은 사람이 중도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개혁적 보수, 개혁적 중도라고요. 좋은 이슈, 개혁이 잘 될 때만 하는 이슈면 중도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말하자면 자기 지지층이 뭔가 180석이나 몰아주는 딱 이 축제 분위기에 방통위가 다른 걸 떠나가 이건 특혜란 말이야. 정편이 생긴 것 자체가 이명박계 특혜예요. 채널도 막 앞번호 배정해주고 중간 광고도 허용해주고 온갖 특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시스템상 뭐 경고를 먹거나 벌점을 먹거나 등등등 해가지고 재승인 요건이 안 되면 바로 틀어버리면 된다고. 조건부를 왜 2번씩 하냐 말이야. 이게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가지고 골 때리는 게 눈치를 누구를 보는 건지 그러니까 조중동 종편을 재효과를 하면서 조중동 눈치를 보는 게 말이 돼? 하나라도 날렸어야지. 그냥 미친놈들이지. 그러니까 저것들이 반성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반성을 할 놈들이었으면 처음 경고받았을 때 했겠지. 아니 정학을 당했으면 그 다음은 퇴학인 거예요. 정학 다음에 또 정학을 주면은 같은 반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견딥니까? 솔직히 지난 여름 동안에 채널A TV조선이 새벽 3시마다 되면은 쏟아내는 그 조국 관련해서 가짜뉴스 때문에 피해를 보고 나서 그 수백만 건의 기사들 다 지웠잖아요. 지우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큰 방송사가 거의 공중파급으로 방송을 해대면서 그렇게 쏟아냈는데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방송을 하지 않은 것을 무엇보다도 방통위가 잘 아는데 어떻게 방통위가 이런 짓을 또 할 수가 있냐고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문 대통령한테 엄청 부담이 되는 얘기 오히려. 네. 방통위원장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럴 거면 방통위 권한 자체를 없애버려야 네, 돼요. 없애버려 진짜. 그냥 없애고 그냥 자유시장 체제 그냥 도입해가지고 모든 채널에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보도하고 다 할 수 있게 그냥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민이 선택하고 시민이 그 청취율만큼 시청률만큼 채널 올려주고 그런 식으로 그냥 감시하고 평가만 하면 되지. 저들이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왜 방통위가 왜 있어야 돼요, 도대체? 에이 열받아 진짜. 자, 그 이야기는 이따 넘어가고요. 다시 또 다룰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 일단요 지금 국회와 민주당에서는 분위기는 전 국민 지급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기재부가 저는 민주당이 이기긴 힘들다고 봐요. 아까도 그 방통위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의 뜻은 민주당이 어느 정도 하고 싶은 대로 해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긍정적인 쪽. 네. 느낌이 있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뭐 기재부 쪽, 홍남기 부총리 쪽에서 70%를 고수하게 되면 그 임명직들이 결국은 끝까지 못 버팁니다. 일단 그렇게 일단 보고 민주당에서도 이제 그게 금액이 얼마냐 정도인데 다른 아마 포털에서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신청한 지 이틀 만에 1,000 얼마가 입금됐다. 이게 독일 얘기예요, 독일 얘기. 그러니까 지금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도가 중요해. 예. 얼마나 빨리 지급되느냐인데 예. 오늘 또 김재원이 그랬죠. 척키께서 뭐 전국민 지급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이거
지금 미래통합당 정책위 의장에다가 예결위 위원장까지 하고 있어 국회에서. 진짜 정신 못 차리는 것들이죠. 근데 지금 그러면은 70%만 줘야 된다고 하면 간단히 말해서 70%를 선별하는데 걸리는 기간하면 5월 중순까지 못 줘요. 예. 그러니까 결국 방해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받아야 될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못 사는 서민들 중에 빨간색, 핑크색 찍는 사람들, 이 사람들 입장에서 김재원의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게 문제예요. 나라 빚을 아니까 나라 돈을 써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렇게 돈 써가지고 나라의 곳간이 남아납니까? 이렇게 얘기를 아니 합니다. 나라 돈이라는 게 나라 돈이 국민의 돈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전부 다 주고 법적인 문제가 있기는 하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세금으로 환수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대요. 수익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걸 수익으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법적인 문제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은 받은 사람들이 또뭐 기부하는 형태를 바꿀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기재부의 고민은 그런 것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전 국민을 주겠다라고 하면 민주당의 바보의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겠어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기재부가 고민하는 게 저는 진짜 솔직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기재부는 정말 세금 전문가들 아닙니까? 재정이라는 그러니까 보통 회계하고 재정하고 원리가 다른 거기 때문에 재정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데 재정은 세금으로 만들어진 큰 돈이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거둬질 때 직접 이렇게 받아내는 세금도 있지만 국민들 사이에서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들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한테 1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100만 원을 받았으니까 100만 원을 썰어서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0만 원을 어디다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만 원을 쓰는 과정에서 파생적으로 생기는 그 세금이 다시 국고로 들어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1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사실상은 절반만 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러니까 그 소득 수준에 따라서 세액으로 다시 돌려받으면 사실상 70만 원은 아니라 50만 원, 30만 원만 주는 꼴이거든요. 국가 입장에서는. 근데 왜 그걸 반대하는지 저는 그건 정치적 이유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을 그런 식으로 길들여서는 안 된다. 는 굉장히 전통적인 그 국가 마인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그런 식으로 국가가 공짜로 주는 돈에 물들기 시작하면 게을러지고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고 이 국가 의존도가 높아지면 전체적인 사회 해악이 더 커진다 하는 굉장히 오래되고 낡은 그 관념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가 지난번에 기본소득 때도 나왔었는데 이런 식으로 돈을 주면은 버르장머리 나빠진다 뭐 그런 식의 얘기였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 선거 과정에서 미래통합당 역시도 본인들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한 것보다 더 많이 1인당 50만 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자라고 자신들이 공약을 걸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재부의 홍 총리, 부총리 입장도 제발 좀 부총리님도 이런 부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총선을 거치면서 민주당이 왜 압승을 했는가? 이 요인 중에 하나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의사로서 확인이 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긴급수당입니다.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경기도에서 이 10만 원밖에 안 되는 금액이지만 준다고 했을 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신청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해결이 된 이유가 뭐냐? 선별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가 되었든 모두 주겠다 하면 신청 들어온 대로 계좌로 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긴급수당인데 계속 시간 끌고 70% 고집하고 이래가지고는 이런 생각하세요. 건강은 있잖아요. 건강은 잃고 나면 회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제도 역시 건강이에요. 네. 나라의 건강입니다. 회복이 안 되는 상황 만들어 놓고 내가 기재부 수장이다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네. 빨리 매듭 짓고 지나가야 됩니다. 경기도의 전체 대상자가 1,327만 명인데 10일 만에 564만 명 정도가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그 전 도민한테 주는 이 방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기재부의 생각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세금을 걷어들이는 기관이잖아요. 세금도 뭐 장사가 잘 되거나 무슨 수익이 많아져야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 아니에요? 예. 모자란 소리 같은 거지. 내가 과일을 많이 수확하고 싶은 농부가 거름을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야. 거름 안 주면서 물도 안 주면서 이게 말라가는 나무에서 다시 세금이 적어지는 걸 바라는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은 버려야 되고 법은 만들면 되는 거니까 법이 미비해서 시스템이 미비해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웃기고 대한민국이 빚이 많은 나라란 모를까 국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없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서도 지금 이렇게 아끼면은 그러면 그보다 훨씬 막 100% 이상 되는 유럽의 소위 말하면 기존의 선진국들은 그러면 돈이 아마 돌아서 지금 거의 지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홍남기 같은 경우는 이분은 내가 봤을 때는 기재부 관료여서 그렇다 이런 게 아니라 뭐 촛불 정부의 관료로서는 사실 부적격이라고 봐요. 한상혁 방통위원장하고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뭔가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조 정책실장도 그러니까 이게 비난의 여론이 커지니까 또 되게 어려운 얘기를 하시던데 그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로 돌아가 버리면 비겁한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건 내가 힘들 때 국가가 옆에 있다는 걸 보여달라는 거지. 이렇게 국가가 힘들 때 이렇게 힘든 상황에 대비해서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자. 지금 현재 불완전한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자. 이런 식으로 원론적인 이야기를 들고 나오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김상조 실장이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청와대 내에서는 꾸준히 했답니다. 근데 그게 저는 그러니까 학자로서는 맞는 말이지만 그 자리는 학자로서 연구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결단하고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뭐 신천지하고도 잘 싸웠지만 막 대선 주자 2, 3위를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그 단순하게 이재명이 순위가 올라가니까 아유 쟤 튀어서 그런다 이렇게 폄하하실 건 아니고요. 잘해요. 진짜.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이재명 지사에게 막 사람들이 관심이 쏠리는 이유가 국민들의 민심을 즉각 반영하는 거잖아요.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표현해가지고 전 국민 지급할게, 아니 전 도민 지급할게 10만 원씩이라도. 이게 다른 파급 효과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 인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인기 있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말도 안 되는 막 부호만 갖고 인기를 끄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계산해 보니까 도민들한테 10만 원씩 줘도 되겠더라라고 하는 굉장히 그 속도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뭐 아직도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 잘하는 걸 까고 못하면 못한다고 까고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정치는 국민의 뜻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건 지금 이재명 지사가 지금 이렇게 선도하고 있는 이 분위기 속에 눈치 더럽게 없는 일부 관료들 보면은 답답해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